피해자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 다 조사했어요. 서너 명 고소 당한 사람들. 그 조사했던 한 사람이 전화를 형사한테 걸어왔어요. 아니 게시판에 땡땡이라는 닉네임 사용하는 사람하고 피해자 사이도 되게 안 좋았다. 그럼 뭐 우리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 고소 한 해 만에 그럴 정도까지 갔었다. 시끄러웠었다. 근데 그 사람은 조사했어요? 이 여자는 보호받아야 될 죄인지 아닌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나를 공격해? 이 여자는 악마 같은 여자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귀에 이어폰을 탁 꽂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물어봤더니 이 남성이 올라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놈이에요.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입니다.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의 저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곤약 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반여동 살인사건이라고 하고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 사건 뭐 이렇게 정사겔 이렇게 정사겔. 정사겔 살인사건. 사실은 이 사건을 왜 선택했냐면요. 언론에 내가 볼 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갖고 이거 부산 이 반여동 아파트 살인사건 치면요. 하나같이 언론 한 수십 군데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다 이거 이념 성향 때문에 정사겔에서 다투고 그 감정으로 가서 사람 죽였다고 다 나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보입니다 그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살인 사건의 내용 자체보다 이 일어났던 사건의 배경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교수님. 예. 여름 7월 10일 한 밤 9시 11분쯤에요. 어떤 아까 해운대구 반여동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처갓집을 방문했던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명 소리를 막 듣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계단으로 주르륵 올라가는 중인데 거기서 누가 두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여유 있게. 분홍색 셔츠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클로스 가방을 뗀 남자가 이렇게 태연히 걸어 나오는 겁니다. 30대의 통통한 체구의 남자였대요. 네. 근데 특징을 봤더라고요. 귀에 이어폰을 탁 꽂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하고 딱 마주치니까 이어폰을 딱 빼가지고 가방에 탁 넣고. 그래서 이 목격자분은 계속 올라가 봤어요. 그 여자 소리가 나는 대로 여성. 그랬더니 5층 정도에 아마 그 여성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벽 쪽에 이제 그 기대에 앉아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딱 보다 보니까 상체에 그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네. 흥건히 적셔져 있었고요. 바닥에도 이미 그
혈흔이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복부 같은데 포함해서 9번 정도 공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격자 이 사람이 그 119에다 신고했어요. 112하고 자기 휴대폰으로. 그게 밤 9시 13분이에요. 119가 먼저 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여 이 파출소가 이제 왔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 이미 사망하게 됩니다. 뭐 해운대 경찰서 그 당시에 강력 3팀이 나왔고 과수팀도 현장에 나오고요.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 목격자들의 목격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목격자잖아요. 신고한 사람이. 첫 번째 이제 이 목격자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또 입주민들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던 것 중에 공통됐던 것들이 다 여자 비명. 그다음에 아빠 외치는 여자의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한 2분 동안 비명소리 이어졌다고 그래요? 또 이 2층 이 아파트에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건 5층 주변이잖아요. 근데 2층에 그 거주했던 주민도 그 문 열고 나와서 비명 소리가 나니까 이제 자기도 문 열고 이제 나왔겠지. 그래서 위층에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위층을 보는데 거기 위층에서 딱 내려오는 남자를 남자.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물어봤더니 이 남성이 올라가 보세요. 태연하게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진술을 대조하니까 그 첫 번째 그 신고했던 목격자가 그 이어폰 꼈던 남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인상착의하고 이 2층에서 입주민이 이 본 남자 인상착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놈이 맞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아버지 있죠. 그 김 씨. 네. 아버지도 비명소리 자기 딸 비명소리 듣고 밖으로 나오니까 딸이 이미 피를 흘린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서 이상한 점을 형사들이 발견을 해요.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하고 119에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신고도 아니고 딸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딸 소지품이 담겨있는 가방 들고 5층에 있는 자기 집에 갖다 두고 현관에 두고 오는 일부터 해요. 아버지한테만 물어봤겠죠. 물어봤죠. 아버님, 이게 말이 되냐. 왜 신고도 안 하고 먼저 가방부터 이렇게 챙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는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같은데 지문 같은 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방 내가 우선 챙긴 거다. 그래서 주변 탐문을 또 해봤겠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봤겠지. 이상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자주 다퉜다. 그러면은 그때 아빠하고 외친 거는 아빠가 공격하는 거를 방어하면서 아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형사들. 네. 그리고 네. 목격자 진술이 또 있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또 있었다면 현장 이제 하나하나 감식해야죠. 감식을 해야 되겠죠. 그 아파트는 5층 규모의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5개 동이래요. 네. 5개 동이고 한 개 동에 8개 라인. 한 동에 그 8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라인이 공통 현관으로 쓰는 거죠. 4층에서 5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바닥에 비산혈은 없었다고 해요. 낙하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급습했다는 얘기죠. 바꿔서 네.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감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발견된 그 현장 네. 중심으로 감식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가방만 들어가지고 5층에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건 거주지도 봐야 돼요. 네. 아버지 협조 받아가지고 이제 가방 놓았던 그 집안 전체도 감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칼 6자루가 있대요. 그거 전부 다 검사했는데 특이사항 없었다고 그러고 그 블루스타 검사했는데 이제 그 인열 반응 같은 거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방은 이 여성의 가방인데 검정색 가죽 손가방이래요. 네. 그 안에 이제 그 물건을 확인했나 봐요. 가방 속에는 치약, 네. 그 다음에 생리대, 가글액, 그 다음에 칫솔, 껌 2통, 담배, 라이터, 립스틱, 그 다음에 집 열쇠, 돈은 2,600원 있었대요. 네. 명함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들고 나가는데 이게 외출 중에 참변을 당한 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 소지품 보면은 그러면 이제 계단 정밀 감식해야죠. 혈흔은 3층에서 4층 계단에서도 발견이 됐다니까 점점이 떨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낙하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동하면서 흘린 것 같아요. 아마 여성은 내려오고 이놈은 올라가면서
한 4층 정도에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두피에서 아빠 부르면서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낙하열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제 아버지 의심스러웠잖아요. 아버지 털고 가야 돼요. 네. 동의받아갖고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어요. 진실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맞아요. 사건 관련 평소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문 같은 게 혹시 가방에서 나올까봐 챙겼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털어요, 여기서. 자, 부검 들어가야겠죠? 네. 아마 바로 다음 날 부검이 그렇습니다. 7월 11일 날. 일단 이게 국가수 남부 분원에서 예.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일단 169cm에 54kg 정도. 이 여성이 키가 커요. 머리하고 목은 공격 안 당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 공격 당했나 확인해 보니까 왼쪽 가슴 부위에 한 1.5cm 정도 찔린 상처, 깊이가 한 10cm 들어갔어요. 왼쪽 허파하고 심장이 손상됐어요. 이게 아마 직접적인 사연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어깨 부위라든지 배꼽 부위 같은 데도 찔린 게 있고요. 팔다리에도 배인 상처가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 새끼손가락에 방어창이 있어요. 그다음에 골반 쪽에도 상처가 있어요. 엉덩이 쪽 골반 쪽에. 그러면 이건 공격 당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올라갈 때 뒤에서 계속 공격한 거예요. 네. 그렇죠? 3층 계단에서 공격을 당하고 4층 정도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당한 걸로 보여요. 이거는 기다렸다가 공격했다? 이거 원한?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동선을 그럼 조금이라도 눈치채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인과관계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딸이 어떻게 나가게 됐냐. 혹시라도 뭐 핸드폰에서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갔거나 동선을 알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핸드폰을 수사를 했더니 사망 직전 통화자가 나오죠. 네. 20시 58분에 통화 한 번 했고 네. 그 다음에 21시 09분에 네. 바로 직전이네요. 13초 또 통화했어요. 그 사람이. 네. 그리고 21시 28분에 이 사람이 기다려도 답도 없고 문자도 없다. 이거는 이 내용은 누구 거냐면 통화한 사람 거를 뽑은 거예요. 네. 찾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했겠죠. 네. 불러다가 조사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부산 서면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해자하고 모르는 사이예요.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하고 알게 됐는데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피해자는 조건 만남을 하러 나오는 거였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살해된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의 반여동 아파트까지 오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그 아파트 입구에 와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계속 전화 안 받고 안 나타나고 그때 사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캔슬이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되니까 귀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진술 내용을 전부 정밀하게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걸로 형사들이 확인을 했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통화자 이 사람은 용의자군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통화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여성 휴대폰에 이제 저장됐던 사람들이죠. 네. 보통 다 채팅으로 만났던 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던 즉석 만남이나 조건 만남 이런 상대들이에요. 상대였던 거예요. 서울 뭐 부산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성은 애인은 없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중에 애인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건 만남 뭐 이런 거 즉석 만남 이런 걸 했나 봐요. 이 여성이. 일단 통신 수사에서는 지금 확인된 것들이 없습니다. CCTV 수사를 해서 그 목격했던 그 용의자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CCTV 수사 당연히. 네. 그 이제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지만 그 아파트 이제 확장하면 아파트 밖으로는 또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그 CCTV 찾았어요. 그랬는데 딱 나온 게 반여 3 치안센터 외부에 있는 CCTV. 거기에서 보니까 딴 건 모르지만 크로스백 맨 거, 크로스백. 그다음에 이제 그 체구가 비슷하다고 뭐 이제 통통하고 175 정도 되고 그런 용의자가 그 치안센터 앞으로 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게 21시 09분에 치안센터를 지나서 그 반여동 아파트 쪽으로 가는 모습은 나와요. 근데 다시 지나가는 모습은 안 나와. 딴 데로 갔겠네요. 그러면 딴 데로 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상 동선 저쪽으로 이제 CCTV를 확인했더니 맞아요. 그 이 큰 길에서 이렇게 쭉 걸어 들어온 건 나와요. 연계해서
이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운 그 휴대폰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부 CCTV에서 또 발견이 돼요. 아, 이놈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왔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버스 차지하죠.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 1시간 그 해당 지역을 지나간 모든 버스를 추리니까 60대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눈 빠지게 CCTV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나와요. 188-1번 버스. 거기 CCTV에서 용의자가 나와요. 버스 카드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티머니 카드 썼어요. 네. 그 버스 요금 지불한 게 나와요. 카드 넘버 1년 번호는 확보했어요. 1년 번호가 나오면 그 1년 번호 나온 그 카드를 이놈이 어디에서 쓰고 다녔는지 동선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전라도 광주에서 한 편의점에서 충전한 게 나와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 사용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이 광주로 내려가야죠. 광주 가서 열심히 수사한 결과 7월 5일 날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현금으로 표를 사는 CCTV 모습을 찾아요. 아까 광주 한 편의점에서 그 버스카드 충전하는 거 봤죠? 네. 그 안에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CCTV에 나온 그 사람 인상착의를 연계해가지고 쭉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7월 5일 날 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사상 여객 터미널까지 현금으로 표 사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범인을 쫓는 그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자를 범인을 쫓는 수사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분명 이게 원한이라든지 그렇죠. 피해자를 타겟으로 했던 그 범죄일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의 중심 수사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심 수사는 1번이 뭐냐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피해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 사람은 하루에 어떤 동선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가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로 채팅 사이트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신의 그 글을 쓰는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팅 사이트는 내가 볼 때는 아까 뭐 조건 만남 뭐 이런 거 등등 있었잖아요. 즉석 만남 그거 채팅 사이트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인터넷 게시판이라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 D 무슨 갤러리. 그 게시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치 사회 갤러리 정사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제라는 닉네임으로 이 여성이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여성이다라는 걸 밝혔다고 해요. 인증을 하는데 원피스 입은 모습 그리고 이 여성이 상당히 예쁘대요. 또 몸매도 날씬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피스 입은 모습을 딱 보이고 주민증까지 올려갖고 여자라는 걸 인증을 딱 해버렸대요. 그러면 그 정치사회 갤러리에서 주로 활동할 때 어떤 성향을 뗐을까를 또 확인했나 봐요. 보수 성향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보수 성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수 성향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게시판에 올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딱히 정치적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래요. 그냥 뭐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펴는 것보단 자극적인 표현들을 하거나 오히려 뭐 여자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지 않은 그 여성의 한 사람이고 상당히 어필되다 보니까 이 여성하고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그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편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여성인 유저에 대한 그 가까운 사람들과 또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갈리기 시작했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막 이제 그 하다 보면 막 뭐 토론하면서 막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여성 이 피해자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 한 서너 사람을 이 여성이 아마 고소한 모양이에요. 이 고소당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여성 감정사 갖고 와서 죽였을까?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근데 그 사람들은 알리바이 다 나왔어요. 형사들 낙담했겠죠? 네. 돌아왔는데 밤에 그 조사했던 한 사람이 전화를 형사한테 걸어왔어요. 아니 게시판에 땡땡이라는 닉네임 사용하는 사람하고 피해자 사이도 되게 안 좋았다. 그럼 뭐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 고소 한 해 만에 그럴 정도까지 갔었다. 시끄러웠었다. 근데 그 사람은 조사했어요? 그 사람 닉네임이 땡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또 보니까 실제로 고소했던 4명 중엔 그 사람은 없어. 네. 그러니까 바로 저 형사들이 IP 확보하죠. 근데 그 IP가 어디냐면 교수님 광주요.
네. 광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범인이 광주. 광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형사들은. 그러니까 이건 다 잡았다고 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범인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 건가? CCTV를 이제 수사하는 팀이 계속 이 용의자가 그럼 어디 있을 가능성이 큰가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추적하죠, 이제. 네. 그래서 아까 치안 3센터에서부터 거꾸로 역추적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연산 8치안센터 주변에서 네. 걸어가는 모습이 또 CCTV에 나와요. 네, 그럼 광주로 간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안 간 거죠. 네, 부산에서 그 블록 사이에서 지금 어딘가 있는 거지.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객지인이 와서 머물 때는 뭐가 있을까요? 뻔하지 뭐. 모텔, 찜질방 뭐 이런 데가 다 있겠죠. PC방 그리고 뭐 고시텔. 그래서 모텔 뭐 다 네. 수색하죠. 네. 그러다가 고시텔하고 유사한 개념의 미니텔이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 미니텔은 나 처음 들어봤네, 진짜. 이게 고시텔도 고시원이잖아요. 근데 미니텔 같은 경우도 그 방에 샤워 시설하고 같이 갖춰져 있어서 아, 그래요? 되게 조그만하게 돼 있는 미니텔이 있다고 네, 해요? 있어요. 네. 난 미니텔은 처음 들은 것 같으네. 미니텔이 있고 미니텔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관리자 통해서 그 설명했겠지. 그 사진 뽑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비슷한 인상착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람 숙소가 어딥니까? 숙소 갔어요. 이거 너무 쉽게 잡았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었어요. 분홍색 티셔츠 빨랫줄에 딱 걸려 있어요. CCTV에서 봤던 네. 거다. 선반 봤더니요. 끝이 뼈 쪽하고 폭이 좁은 칼. 이게 뭐냐면 이 뼈 발골하는 데 쓰는 칼이에요. 동물 저 고기 이 뼈만 이렇게 발라낼 때 쓰는 끝이 뼈 쪽하고 저 폭이 좁은 칼. 이거 칼집에 든 채로 그대로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현장에서 압수했겠죠. 압수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칼날 부분에서 인열 반응 나왔대요. 인열 반응 나오고 피해자 혈은 맞아요. 어머 이건 볼 것 없이 이놈이 범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백모라는 이 살인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했더니 이 싸움 동기가 나오는데 이게요. 본인 얘기는 죽인 이유를 뭐 이놈이 그렇게 얘기해서 더 그래요. 이 죽은 피해자가 호남을 비하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하해서 내가 죽였다. 지가 마치 무슨 뭐라 그럴까 좀 의식 있는 사람? 뭐 그래서 이념적인 이런 것 때문에 확신범 소행한 것처럼 제 본인을 소형웅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네, 뭐라고 네, 그래요? 사명형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명감형 네.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집단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치적 이념 자체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네, 보수의 글을 쓰기도 했고 진보의 글을 쓰기도 했고 그것이 또 논리적이지도 않았대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 특히 김 씨 그 피해 여성과 이 백 씨가 싸웠던 내용들을 보면 원피스 입은 사진 아까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댓글에다 너 옷 좀 벗어봐 그러면 하면서 성희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그 죽은 김 씨가 너 고소한다. 고소한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저 이 행동 이해가 진짜 안 이야. 되는데 손으로 반성문을 썼대요. 그리고 맞아요.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해운대 경찰서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시민들이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내 반성문 딱 하면서 붙이고 인증사진 찍죠. 네 인증 사진 찍어서 이 아마 그 피해자한테 보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전 노무현 대통령 그 유서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김씨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부산까지 와가지고 사과문을 부착한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고소 끝까지 할 거다. 나 이거 내가 이런다고 그래 고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정치 평론가들도 한편 얘기했고 알도 못했다니까 이거.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공통된 사항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정치 이념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자신의 안에 갖고 있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살인을 맞아요. 한 거지 절대 정치적 이념 때문에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글을 올리면 무시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그 다음에 지가 싫어하는 글이 뜨면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분해서 막 펄떡펄떡 뛰다가 가족들한테 폭력을 막 행사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사건 전모를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네. 우리가 가려줘야 되잖아요. 이 백가는 김 씨하고 고소 문제로 이제 그 사과를 지가 했는데도 안 받아줬다. 그래서 그럼 너 좋아,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오히려 더 신상 퍼뜨리기를 더 했어요. 이 여성에 대해서. 근데 이 여성이 아까 얘기했지만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놈이 아는 거예요. 이 여성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막 그 성적인 그 댓글 달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좀 옹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결심했대요. 뭐 조건 만남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여자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 아닌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나를 공격해. 이 여자는 악마 같은 여자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 죽여야겠다. 나는 이 여성을 악마를 죽이는 거다. 라는 식의 자기 어떤 합리화를 한 자기 거죠. 합리화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전 이것도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소지가 이제 어느 정도 피해자분의 그 주소지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데 정확한 건 사실 노출이 되지 않았나 봐요. 채팅 사이트에 자기 주소지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고 아마 심부름센터에 또 전화를 했나 봐요. 웃기는 놈이니까요, 이놈이.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심부름센터에다 80만 원 주고요. 이 여자 정확한 주소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백 씨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을 먹고 노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2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80만 원을 이 여성의 주소지에 아는 비용으로 80만 원 지출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이 정신 나간 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6월 29일이에요. 네. 심부름센터에다 80만 원 송금한 기록이 나와요. 네. 그걸로 이제 주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그 발골할 때 쓰는 그거를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해요. 칼을. 네. 그다음에 7월 5일 날은요.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때 아까 보셨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버스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아까 그 심부름센터에서 알아줬던 그 피해자 주소지를 이렇게 답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근처. 그날은 이제 그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6일 날 이제 그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그 인근에 있는 미니텔을 한 달치 30일이에요. 네. 그걸 알아내서 이제 거기 딱 한 달치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집으로 가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주변 맴돌면서 버스 타고 네.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한 3, 4일 답사했다고 그러네요. 그 근데 집 주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 여성분 같은 경우도 거의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는 시간 많겠죠. 네. 근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채팅 사이트, 그러니까 패턴을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피해 여성의 채팅을 하고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남성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얼른 버스 타고 이제 그 아파트 입구에 가서 기다리는 거지. 왜냐하면 여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그 채팅 사이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했나 봐. 미니텔에서. 그 여성이 이제 조건 만남 같은 거 로그인이 딱 되면 성사가 되면 여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시간 계산해갖고 버스 타고 빨리 가서 그 여성 아파트 그 입구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주치면 이제 그 여성 죽이려고. 그러다가 7월 10일 날 이제 그 피해자 김 씨가 채팅 사이트 로그인 하는 거 보고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그 김 씨 집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로그인 해가지고 조건 만남 성사 됐잖아요. 나올 시간 됐잖아. 나오는 거 발견하고 그대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살해한 거예요. 네. 그때 그 과정이 너 김 누구누구지 하고 딱 그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내려오는 그 여성 5층에서 내려오다가 3층 계단 정도에서 이놈은 올라가고 마주친 것 같아요. 너 누구누구지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그냥 바로 그냥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폰 딱 끼고 현관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갖고 무작정 걸어서 헤매다가 미니텔 이제 그 지가 방 얻어둔 대로 가서 선반 위에 칼 탁 던진 거예요. 피도 안 닦고. 네. 교수님 네. 오늘도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